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지역별 다양한 사투리들의 특성과 가치를 짚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은 강한 억양과 단호한 끄듬처리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종종 싸우는 것 같다, 또 화가 많다는 등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받고 이러실 때 약간 화나 있는 듯한 딱딱하거나 좀 무섭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좀 목소리가 조금 높아요. 강한 억양과 하강조의 단호한 어미 처리가 특징인 경상도 사투리. 타지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인조차도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면 저 사람 화가 났나 하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시킬 때 조금 톡톡 쏘는 말투거나 아니면 짜증내는 말투로 저는 받아들여서 아,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목소리가 조금 나빠요. 그냥 또 빨리 말하는 그 사람도 많아 있어요. High voice, you know. So when they speaking, they using the high voice. 뭐라는 거니의 경상도 사투리 머라카노만 봐도 어미의 축약과 성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지다의 경상도 사투리 뿌사지다에는 성조와 함께 경음화 현상도 들어가 있어 강하게 느껴집니다. 성조가 처음 그 문장의 처음을 시작할 때 높은 성조로 시작했다가 낮은 성조로 갑자기 탁 떨어지는 경우. 갑자기 떨어지니까 지역에서 편하게 쓰던 말들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며 종종 오해를 받는 경상도 지역 사람들.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걸 이 친구가 들었었는데 마치 정말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평소 대화하듯이 했었습니다. 중세국어의 성조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옛날에 성조가 있었다면 이런 언어였겠구나, 이렇게 음성 언어를 발화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전남 사투리는 특유의 걸쭉함이 매력으로 꼽히죠. 그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의 미묘한 차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해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방 무엇이여? 아따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아파 죽겠어. 말도 말고 아이고 오메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이 가운데 전남과 전북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게만 깎아주시오. 뭐다가 이렇게 비싸다요? 좀 깎아주라니까. 겁나게 비싸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집니다. 전문가는 지리적 차이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북과 가까운 담양과 장성 등은 전북 사투리와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울수록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언어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방언이라는 게 이렇게 좀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상당히 비슷하게 마련이죠. 또 곳곳에서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이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이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에서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원도 말, 또 강원도 사투리는 다소 생소한데요. 특유의 억양과 어휘를 갖고 있는 강릉말이 대표적인데 영화와 드라마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말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최성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 누워있지 마라. 뱀이가 깨물면 많이 아파. 무터 그래 아픈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알려진 강릉 사투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방언으로 불립니다. 태백산맥에 가로막힌 데다 함경도와 경상도의 한가운데 위치해 두 지역 문화가 교류하면서 독특한 강릉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강릉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입니다. 왕곡에 넘에서 살다가 단오 구경 하도 오고 싶은데 뭐 우리 어머니가 안 데리고 오지 않소. 그래갖고 어머니 모르게 요 가만히 왔어요. 이 대회 수상자들이 창립한 게 사단법인 강릉말 사투리 보존회. 강릉방언 대사전부터 시집과 동화, 강릉 사투리 대회 모음지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곧 강릉이고 강릉 사투리 자체가 이미 저희 모든 문화를 다 담고 있는 건데 그게 없어지면 사실 강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존회는 지역 학교를 찾아가 사투리 대회를 여는가 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이러면은 고향의 어머니 같은 품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투리가 없으면 강릉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 것을 이제 다시 되살려서 후손한테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강릉말을 쓰는 이들이 사라져가는 부분은 여전한 고민입니다. 지역 소멸과 함께 다양한 문화자원 역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유한 지역 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충청도의 돌려말하기 화법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돌려 말하거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충청도의 돌려 말하기에 대해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충청 지역 경찰서에서 만든 과속운전 예방 문구입니다. 또 친구가 사진을 늦게 찍자 영정사진 찍어 라고 했다는 이야기나 차 문을 세게 닫으면 그걸로 문 부서지겠냐라고 하는 등 이처럼 충청도의 돌려말하기 화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꺼리는 충청도 사람의 성향으로 인해 해당 화법이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상처 등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일종의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궁요, 자제, 상대에 대한 그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는 충남인들의 성향 기질이 그런 부분에 녹아있다. 이러한 충청도 화법은 고맥락 언어로 불립니다.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말하는 사람의 인상착의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말 뜻이 아니라 말 속에 숨은 상황의 언어를 고맥락의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청의 언어는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가 감정을 깔고 다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충청도의 돌려말하기는 거친 표현을 순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을 이완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돌려말하진 않습니다. 일은 바쁘게 일이 돌아가야 되는데 느긋하게 돌려 말하면 일의 효율성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은 일할 때든가 바쁠 때는 고맥락의 언어를 쓰지 않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충청도의 돌려말하기. 맥락을 살피고 말을 이해하면 더욱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수도권의 한 축인 인천에도 사투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강화도 등 섬 일부에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의 사투리 송효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냥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 사투리들이 오다 보니까 인천 사투리는 없어요. 인천 사람들조차 낯선 인천 사투리.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말입니다.
인천의 사투리는 크게 묻지방에서 사용하는 말과 강화 등 섬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로 나뉩니다. 백계는 표준어 밖계의 인천 묻지방 사투리이고 나려오다는 표준어 내려오다의 사투리입니다. 강화도 말 중 뭐뭐시켜는 뭐뭐 하십니까? 뭐뭐시켜는 뭐뭐세요의 사투리입니다. 강화말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일컬어지던 뭐뭐겨, 뭐뭐꺄, 뭐뭐시겨, 뭐뭐시꺄 등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섬에서 시내 깨울은 은하수의 사투리인데 은하수의 생김이 시내와 유사해 만들어진 것에 개울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인천 섬에서 고구마는 지과인데 제주에서 감자를 지슬로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는 가이로 불렀습니다. 인천 원도심의 말은 경기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분류되지만 강화말은 북쪽 방언의 특성이 더 많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지역 말의 특성이 섞여 있습니다. 본래 경기도 내륙의 말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충청도까지 가까운 북쪽으로는 황해도와 가까운 이 말들이 다 녹아있는 말이 오늘날의 인천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인천 사투리는 지역 토박이들에 의해 사용됐지만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말인 만큼 인천 고유의 사투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일창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라고 인식하는데요. 서울말에도 사투리가 있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그렇다면 X세대가 썼던 당시 서울말은 사투리일까? 서울 방언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해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실제 서울말의 사투리적 요소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부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지만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지역별 사투리의 특성과 또 가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써왔던 사투리 속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겠죠. 그 가치를 잘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